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마케팅 종합 에이전시 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RV핀 대표 신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자료는 포아시스와 또 알베기 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풀업을 운영하고 있는 RV핀이 같이 전략을 짜서 제가 이 파트를 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저희도 이제 여러 마케팅이나 디자인, 브랜딩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상품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경북 소셜문화관광이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잡아서 좀 바이럴을 시키고 유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소개드린 풀업을 필두로 다양한 인하우스 브랜드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전략들을 세우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북 소셜문화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소셜문화관광과 일반 관광 여행의 차이는 혹시 무엇일까요? 네, 아까 조재식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이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조재식 대표님의 발표를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저희가 만약에 제대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의 경북 소셜문화 관광을 선택을 하실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북 소셜문화 관광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북 소셜문화 관광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해보면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보통 여행 상품이라고 하면 단독 여행 상품이 있고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패키지 여행 상품, 즉 체험과 숙박 또는 체험, 식사, 숙박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겠고 패키지 여행 상품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하회마을 투어, 안동방가, 구루베 리조트, 병산선호 투어처럼 여러 개의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시킨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패키지 여행 상품은 일반 상품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여행 상품을 연결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A, B, C의 상품들을 연결했다고 했을 때 고객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A, B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C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패키지 상품은 구매로서 구매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을 연결하는 요소들을 잘 연결시켜야 되고 각각의 여행들이 되게 매력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 상품 기획 시는 일반 제품이나 일반 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보다 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타겟층 선정 후에 전략적인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MZ세대라고 한다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 경북 소셜문화관광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모바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웹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MZ세대가 온라인을 사용하는 주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 상품, 이 상품 자체가 MZ세대가 희망하는 여행 상품군은 솔직히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MZ세대를 배제하고 어떤 여행 상품을 계획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주 타겟층으로 잡거나 아니면 서브 타겟층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상품 기획과 마케팅 파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실행 단계는 앞에 장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행 상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모든 상품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템 기획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랜딩 페이지가 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템 기획은 이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겠죠. 랜딩 페이지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고객이 어떤 마케팅을 보고 들어왔을 때 안착하는 곳입니다. 그게 홈페이지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좀 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로 많이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마케팅을 보고 그 여행 상품과 관련된 상세 페이지로 가셔서 결제가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기획이 되고 이 아이템을 바탕으로 랜딩 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이제 마케팅을 진행해서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상품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유입시켜서 구매 전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비단 제일 마지막 단계가 마케팅일까요? 마케팅 관점은 사실 이 아이템 기획할 때부터 필요합니다. 즉, 아이템을 기획할 때부터 우리가 타겟층으로 삼은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템 기획 단계부터 사실은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 기획 단계에서는 이번 여행 상품에 대한 강점들이 쭉 정리가 되겠지요. 그 포인트들을 살려서 저희가 랜딩 페이지도 제작하고 그 포인트들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대행을 하다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시는데 아이템을 저희가 딱 받아봤을 때 아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령 40대 여성분들을 주 타겟층으로 우리가 어떤 제아를 판매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략을 잡아서 생각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계신데 사실 이 제품은 4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그럼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더라도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마케팅을 진행하더라도 구매 전환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케팅 비용을 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을 태웠는데 이게 전환이 되면 저희가 바라는 거는 몇백 프로 이상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마케팅 비용은 태웠는데 매출로 전환되는 거는 뭐 10% 또는 110%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거기에 투자되는 고정비,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마케팅의 어떤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에서는 너무 아까운 결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케팅이 저 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기획하시는 참여 기업들이 아이템을 기획하실 때부터도 마케팅 관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구매 전환과 마케팅의 결과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이제 경영 관점인데 이 경영 관점은 여기 계신 선배 기업들께서 훨씬 더 잘 하실 거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브랜드 관점입니다. 이 브랜드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떤 브랜드 나이키라고 한다면 나이키 그 옷의 제조 원가로 저희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죠. 그 브랜드 가치를 보고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관점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이 요즘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있는데 원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마케팅 기업들에서 요즘에 제품을 많이 냅니다. 즉 우리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을 잡아서 마케팅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게 바이럴이 막 되고 매출로 전환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이라고 한다면 식품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합니다. 구매 전환도 잘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이슈라든지 식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좋은 것은 현재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은 여행 쪽, 관광 쪽이 다 전문가, 체험 쪽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부분은 걱정이 전혀 안 되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의 관점을 같이 가져주시면 훨씬 좋은 상품이 기획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명은 쭉 했지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아이템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시간의 30%를 훌륭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소비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알리는 데 70%를 썼다면 이제는 그 시대의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품 기획을 할 때는 70%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마케팅에 30%를 투자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제품 기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이템 기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관점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관점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어떤 본질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이템 기획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점 위에 기획이 쓰고 기획 위에 전략이 쓰고 실행이 쓰는데 애초에 이 관점이 없으면 잘못된 이제 기획과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석고상에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왼쪽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네, 로댕이 생각하는. 네, 그렇죠. 오른쪽은 비너스로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 6이라고 보이시나요? 9라고 보이시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무인도에서는 오히려 살려달라 그러고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은 땅이라고 이제 반가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즉 제품적인 거나 서비스적인 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고, 정리를 하자면 크게는 고객 관점이라는 관점 아래 경영 관점, 브랜드 관점, 마케팅 관점이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잘 팔리는 아이템을 기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 고객 관점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가 많이 미는 게 손님이 왕이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캐치프라이로 많이 밀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특히 MZ세대는 손님이 왕이다라는 걸 되게 좀 싫어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 손님의 왕이라는 사실 고객 관점이 아닙니다. 왜 고객 관점이 아닐까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왕처럼 떠모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고객 관점을 가진다면 어떤 걸까요? 가령 카페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페라고 예를 듣자면 저희가 카페를 가서 카페 점장님께서 아이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고객 관점이 아니라, 고객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고객이 우리의 입장문을 열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노래가 들리고 어떤 시선을 처음에 볼지를 고객 눈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경영자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이 고객 관점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관점을 가지고 아이템을 기획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또 온라인 사업에서 고객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 인증서를 어렵게 따셨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 인증을 어렵게 따시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상단에 사회적 기업 증서부터 박아놓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고객들은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해썹이나 이런 게 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궁극적인 본질은 고객은 내 가족들에게 뭐 사과라고 한다면 맛있는 사과를 먹이고 싶은 게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당도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깨끗한 시설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설명이 되고, 그 나중에 우리는 인정 사회적 기업입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즉 온라인 사업에도 고객 관점을 가진다면 나중에 고객 그 구매 전환이 훨씬 더 비율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로 보이시나요? 이 제품? 얼마에 사시겠어요? 10,000원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얼마에 사시겠어요? 응? 60,000원이요? 네. 되게 모범적인 답안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도 옛날에 의료를 한번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제조 단가로 상당히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뭐 17,000원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세일이 풀려도 뭐 3, 4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세일이 안 하면 6만 원까지 맨투맨은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솔직히 요 흰색 박힌 거 똑같은 재질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저한테 15분 주면 똑같이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브랜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 쌓이는 건데, 브랜드는 사실 정의하기 나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요 메타 브랜딩에서 한 정의입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경험적 상징체계인데, 어려운 단어들인데 여기서 핵심은 식별이 가능할 것,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어떤 상징체계가 있을 것, 요 세 가지인데요. 좀 더 쉽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게 결국 브랜드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저는 A라는 컨셉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기업은. 근데 고객이 만약에 B라는 컨셉을 이해를 하면 그 브랜드는 B인 거예요. 고객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고객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이 브랜드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로고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로고라고 한다면 이제 이 빙산으로 보자면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근데 밑에 되면 뭐 네이밍, 로고, 컬러, 슬로건 등이 브랜드에서 상단에 일각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브랜드 기획이나 브랜드 전략이나 언어적 메시지나 이 시각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깔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이키 하면 어떤 단어가 혹시 키워드로 떠오르세요? 나이키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운동복? 어떤 좀 더 가치적인 걸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뒷분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키 하면 요즘에 심석희 선수도 쓰고 이제 모델로 쓰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가치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건강, 그리고 열정, 도전 같은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마켓컬리라고 하면 뭐 신선함, 또 트렌디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게 이제 브랜드에서 주는 이미지이고 그런 복합적인 시각적인 거, 언어적인 것들이 다 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이키는 도전을 의미하는구나, 열정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가 구축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고 만들어주세요 하면 브랜드가 끝나시는 줄 아는데 그 로고를 만든다는 거는 이 큰 벽면에 점 하나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또 기업가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브랜드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로고가 끝이 아니라 시각적인 로고 플러스 뭐 브랜드의 메시지 또는 톤 앤 매너 등등을 같이 잡아줘서 여러 점들을 도화지에 찍어줘서 누가 이걸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브랜드 관점이 없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서비스 계획을 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운영에 대한 손실이 많이 생기시겠죠. 이익이 줄어드실 겁니다. 대신에 이 여행 상품 역시도 제가 이 여행 상품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왜 브랜드 관점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다 브랜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 체험 상품, 패키지 상품 등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가격적인 거나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얻어갈 수 있고 고객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톤 앤 매너를 지켜가지고 해놓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치보다 높게 잡아놓더라도 고객이 납득할 수 있고 구매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관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관점인데 이 부분은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세 가지의 관점이 크게 필요한데 상품을 기획하거나 아이템을 기획할 때는 크게 고객 관점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관점, 내가 만드는 이 소셜 문화관광, 경북 소셜 문화관광 아이템을, 서비스를 또 체험 활동을 브랜드로 만들겠다라는 브랜드 관점, 그리고 마케팅 관점,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날 수 있는 경영 관점이 잘 조합될 때 판매가 일어나면 기업이 건강해지는 상품 기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실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래서 근데 눈이 마주쳤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저랑 눈 마주치신 그 분, 그 뒤에 분, 또 뒤에 분, 네, 네 대표님의 고객은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어린아이들이나 가족들이요? 네네. 조금 더 좁혀보자면요. 네. 초등학생? 네네. 많이 좁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고객군은 많이 좁히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분들께 여쭤보면 우리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든지 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합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들 기업의 희망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 기획을 할 때는 이 세그먼트가 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전략적인 제품이 나오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20세에서 22세의 액티비티 활동을 좋아하며 열정적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구체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은 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상품 기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낵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 이제 정기 배송하는, 과자를 정기 배송하는 기업인데요. 먼저 저희가 고객을 세그먼트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쏨센템이라는 개념입니다. 쏨은 정말 마케팅적인 전술적인 타겟입니다. 정말 우리가 당장 이 마케팅을 하면 바로 구매 전환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 소비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쌤이라고 하는 유효 시장은 조금 더 큰데 내 광고비를 조금 더 지불하면 우리의 여행 상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해서 유입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조금 확장된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은 좀 더 이제 큰 시장, 이걸 아우를 수 있는 큰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낵네이션이라는 기업의 쏨은 건강관리 및 질병, 종교 등으로 인해 아무 과자나 먹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해서 특별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케팅 전술적인 타겟이지요. 근데 이 타겟만 가지고 제품 기획을 했을 때 시장이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좀 작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마케팅 전술적인 타겟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유효 시장이라고 하는 좀 더 광고를 했을 때 유입될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이 고려된 과자를 편하고 싸게 구입하고 싶은 회사 직장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과자를 편하게 먹고 싶어하는 남녀노소, 이때 단계에서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그 템 같은 경우도 그냥 남녀노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특정 차별화를 지을 수 있는 브랜드로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게 단순히 이번에 저희가 경북 소셜문화관광에서 아이템을 기획할 때 이런 걸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어떤 그 상품들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적용하시면 좀 고도화되고 잘 팔리는 상품을 기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제품을 기획하시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고객을 정의를 아까 했지요. 고객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그 SNS 보시다 보면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왜 필터되는 샤워기 많이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는 그 광고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광고 보면 그거 이제 찌꺼기를 여니까 찌꺼기가 막 나온 거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 이 샤워기에도 그런 찌꺼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품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구매자들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또는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점을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패션 소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이 옷을 못 입거나 이 팔찌를 못 차면 어떤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심리적인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고객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또 제품 기획을 심리적으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장표에 이제 미처 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USP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이번에 여행 상품, 체험 상품을 했을 때 고객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우리 서비스의 강점들을 언어화해 보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제 천연 염색을 체험을 한다고 하셨을 때 다른 예를 들어 영천에 체험 기업이 있다고 하시면 이 기업 말고도 체험하실 수 있는 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원료를 이제 1,000원짜리 쓰지 않고 2만원짜리 쓴다. 또는 체험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워낙 수준이 높아서 그거를 가져가서 실생활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빨아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걸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USP로 팔릴 만한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랜딩 페이지나 마케팅 언어로서 쓰시는 거죠. 이게 그냥 마케팅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 기획하거나 서비스 기획할 때 이런 관점 전혀 없이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해볼래. 또는 타겟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이런 거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제품을 개발하셨어요. 그게 고객한테 먹히려면 상당한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 겁니다. 전환 비용이. 그래서 이 제품 기획하실 때 좀 더 많은 시간, 한 70%의 그런 열정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이제 그 고객이 명확한 고도화된, 고객 입장에서 명확화된 고도화된 제품을 기획하셨다면 이제 마케팅 효과를 보실 차례이신데요. 먼저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에 집중할지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과업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희가 현재 타겟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알배기 협동조합에서는 유튜브를 주로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저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gram 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 채널을 믹스를 합니다. 가령 이번 과업에서 저희가 블로그는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언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블로그도 괜찮은 채널이긴 합니다만 전환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효율적인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경북 소셜문화 관광 과업과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 채널은 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전략이 잘 안 먹힐 때가 되게 많아요. 즉 어떤 경우냐 하면 결국은 A/B 테스트라고 해서 가설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A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막상 결과가 이 기업의 매출이 확 안 일어납니다. 그럼 빠르게 전략을 바꿔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략을 회귀해서 수정하고 또 진행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업과 이 캠페인에 맞는 가장 고도화된 전략을 맞춰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마케팅 채널이 마치 마법의 채널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남들이 이제 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니까 우리도 하면 엄청 매출이 증진되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채널은 우리가 옛날에 본 뭐 전단지라든지 이제 뭐 TV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처럼 하나의 채널일 뿐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채널일 뿐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액팅을 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발행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제품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인데 사실 지금 적어놓은 이 마케팅 채널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돈만 많으면 TV 광고 태우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 하기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보다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많이 좀 이제 요즘에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단지가 몇 명하게 나갔고 그걸 보고 몇 명이 돌아오셨는지 실제로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픽셀이라는 걸 심어서 또는 이제 링크를 심어가지고 이 컨텐츠를 보고 몇 명이 유입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좀 선호하시는 추세, 트렌드이고요. 이거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DA 채널은 디스플레이 채널이라고 해서 배너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광고라고 해서 뭐 마케팅 검색 광고라든지 이제 이런 광고들이 이제 서치 애드, 즉 검색 광고 또 쇼핑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NS 마케팅 채널이 있는데 사실 마케팅 채널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엄청 많은데 이 SNS 채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과 맞는 채널이 중요합니다. 가령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이템 기획과 마케팅 중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저희가 오늘 고객 얘기마다 갈 건데 고객이 가장 중요한데 페이스북이 지금 연령대가 많이 높아져서 10대들이나 많이 틱톡도 많이 이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타겟으로 한 10대를 아까 목표 타겟, 마케팅 타겟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페이스북 채널을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북을 그래도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것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마케팅이 되게 수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또는 요즘에 많이 또 인스타그램만큼 또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게 틱톡 또 그런 게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좋은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좀 이따 이제 그 알배기 협동조합에서 좀 설명을 더 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할 때 아까 믹스 채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 우리가 하려는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군이 사용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냥 페이스북 할래라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은 이러니까 페이스북 할래, 우리 고객은 이 정도 연령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인스타그램 할래, 이런 의사결정을 내부에서 해주셔야지 초기에 이제 투입돼서 손해를 보는 비용들이 많이 빠지십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메시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친구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옛날 우리가 뭐 과거 같으면 SNS가 확장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러고 이제 동네에서 재밌게 놀다가 끝나는 해프닝이었을 텐데 이게 확장돼서 실제 이제 메시 선수를 만나고 바르셀로나를 가게 돼서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SNS 마케팅이 이만큼 확산성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단이지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햇반을 먹을 때 요즘에는 그 오뚜기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걸 많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오뚜기에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여기 그 함태호 회장님의 그 경영관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다른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들을 거의 1,800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었어요. 근데 옛날 과거 같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도 그냥 지역 신문 정도 실리고 끝났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 진라면이 신라면이 거의 점유율 거의 1등이거든요. 근데 그 점유율을 이제 넘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연관 검색어를 보면 뭐 오뚜기, 갓뚜기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경영관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제품이나 브랜드에 심었을 때 확산성이나 이걸로 매출로 돌아오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 소셜문화관광도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수단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정체성으로 가지고 삼는다면 이것이 결국 저희한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조금 마칠 텐데 아마 그 전반적인 좀 이제 이런 내용도 중요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이번 사업의 좀 프로세스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기획할 때는 전문성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기업들은 어떤 체험이나 여행, 관광 쪽에는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또 포아시스 투어에서 어떤 아이템을 기획하셨을 때 저희가 이것을 봐서 어떤 마케팅 관점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드려서 좀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것부터 저희가 좀 참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템 기획이 매력적인 아이템,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포아시스 투어에서 자체 지금 쇼핑 그 홈페이지 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정청이나 입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랜딩 페이지가 들어갈 때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경북 소셜문화관광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브랜드 작업을 저희가 초반에 들어갈 건데 이걸 들어갔을 때 같은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들어갈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도 그런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업체들한테 다 드리니까 보시고 이제 어떤 그 여행 상품을 넣을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저희랑 이제 알배기 협동조합이 같이 들어가서 컨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과 같이 이제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마케팅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 기획, 랜딩 페이지 제작, 마케팅까지 다 됐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매출 전환입니다. 즉 이 중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진다면 매출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랜딩 페이지 넘어가는데 랜딩 페이지가 정말 정보가 허술합니다. 그러면 구매 전환은 일어나지 않겠죠. 또는 랜딩 페이지까지 정말 잘 제작해 놨는데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딴 섬에 예쁜 집 지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또 구매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요. 아이템 기획이 엄청 허술합니다. 아이템 기획이 엄청 허술한데 아무리 돈을 들여서 랜딩 페이지 제작하고 마케팅 하더라도 구매 전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참여 기업들과 또 저희가 이렇게 협력 기업들이 잘 이제 협력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올해 이제 사업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잘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